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부터 LTV 50% 단일화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되어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허용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업권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그리고 여전, 상호 이런 데들을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 LTV가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그래서 LTV 50%로 단일화를 완화를 한다라고 하고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그리고 규제지역은 0%를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15억 초과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본 주택처분조건부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을 하면서 LTV를 50%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12월부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상으로 LTV 50% 적용을 합니다.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50%로 단일화됩니다. 현재는 LTV 규제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비규제지역은 70%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는 20에서 50%를 적용하고 있고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그리고 규제지역은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0%로 전부 단일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규제지역은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를 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서 최대 70%를 허용을 합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5에서 20%포인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우대 포인트를.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무주택 청년 이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천령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들 전세대출을 좀 더 늘려서 청년들 전세대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초에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되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어 왔던 대출한도 2억 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 상한 DTI 내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TI나 DSR 그리고 LTV 이 내에서 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세입자 요즘 이 세입자 퇴거자금 때문에 임대인들이 대출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한 허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졌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기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차주의 상한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 이제 뭐 다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고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빼고는 규제 지역이 다 풀렸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해제가 되면은 규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듯이 LTV와 DTI를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그리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청약 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주택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서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자의 범위 세대수도 40%에서 500% 늘렸습니다. 예비 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로 연장을 하고 미계약으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이 번복되는 것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을 사라지고 권유하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DSR 규제까지 있으니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DSR 규제입니다. 규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3% 정도 대출 금리로 해서 한 3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6% 거의 육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DSR이 1억 5천만 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규제 지역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를 넘어서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 예측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LTV 50%를 만약에 상한에 맞춘다면 7억 5천만 원을 40년 원리금으로 분할 상환을 하면 연이자 5.5%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386만 8천 원 정도 상환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매달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입사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DSR 규제도 있어서 이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푼다고 해도 내 소득이 그대로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R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유리해지겠지만 중상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자들, 일반 서민층들은 높은 금리와 이 DSR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다. 집을 내 집 마련하기에도 어렵다. 그리고 현재 내 집을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 월 상환액 부담액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도 이 대출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모든 규제 지역을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이 DSR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기존에 DSR이 규제가 없었을 때는 금리가 높더라도 내가 월 상환액을 계획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장만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DSR이라는 이 규제 때문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어렵게 내가 무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지금은 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R 규제 그리고 DTI 지금 현재 묶여있는 임대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풀리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당분간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하루빨리 좀 더 완화가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금리 또한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